네, 요즘엔 정말 그 양극화 시대를 맞이해서 옥석을 가려야 하는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도시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화면 보시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일기 신도시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서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신도시가 일기 신도시, 그다음에 2기 신도시 나눠집니다. 그중에서 일기 신도시는 아무래도 먼저 지어진 것들, 이제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5개 신도시를 얘기하는데요. 분당, 평촌, 일산, 중동, 3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반드시 1기, 2기를 나눈다기보다 특징이 뭐냐면은 1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 지금 파주니, 양주니, 남양주, 김포 이런 쪽보다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2기 신도시 보다는 1기 신도시 쪽을 조금 더 입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서울이 크게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아래쪽에 분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인기 있는 이제 그 위성도시라고 하게 되면 과천이나 판교나 분당이나 평촌이나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경기 남부권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부선 라인 위주로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도시가 이제 웬만한 신도시는 또 서울의 집값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긴 하나 앞으로 그 90년대 초반에 지어지다 보니까 25년 차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연한도 다가오게 되고 물론 단지별 용적률을 따져봐서 이제 진행이 할 수 있는 단지가 있고 그렇지 못한 단지도 있겠습니다만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지금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쌉니다. 중위 가격이 지금 7억을 돌파했고 평균 가격이 거의 8억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래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거래가 될 때마다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어떤 정부 정책 같은 것들이 나올 만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시장 인식도 있는 가운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반기에 가격 자체가 많이는 안 올라가더라도 우상향 패턴으로 가겠다라는 인식이 좀 많은 걸로 봤을 때 서울의 집값을 이제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은 경기도권이라도 구입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요 일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천이 이렇게 있고요. 과천의 집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 아래쪽에 있는 평촌의 집값도 같이 뛰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같은 거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이쪽 지식정보타운이 이제 하반기 분양 이제 일정 들어가게 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이쪽도 관심을 갖게 되는 지역으로 변모를 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판교라든가 이런 지역의 가격이 높게 형성된 이유는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있죠. 테크노밸리가 있어서 직주 근접, 베드타운이 아니라 직주 근접형 도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교나 그 주변에 있는 분당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좀 저평가받았었던 성남 쪽, 그런데 성남도 아래쪽은 판교고 위쪽은 위례, 이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입지가 좋은데 다만 지금 현재 어떤 주거 환경 자체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는 주거 환경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서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도시가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 신도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년대 초반이게 되면은 한 25년 정도가 된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의 연한 같은 경우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30년, 법적으로 연한이 30년 정도가 되게 되면 재건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단지는 100% 초반에 있는 용적률을 갖고 있는 단지도 있고요. 어떤 거는 200% 중반을 넘어가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 중반을 넘어가는 단지들은 신규로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분양이 거의 나오기가 힘들죠. 이런 것들은 재건축이 진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8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 이제 저층 재건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포주공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층 아파트인데 고층으로 짓다 보니까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고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 커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중층 재건축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진행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이제 법안 중에 하나가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겁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예전에 리모델링만 있었지만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5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아예 어떤 일반 분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5층 이상은
3계층, 또 14층 이하는 2계층을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가 있겠고 자기네 집을 이제 30% 정도 면적을 또 넓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리모델링 법안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법안이 이제 활성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건 뭐냐면 내력벽 부분을 철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조금 더 리모델링의 활성화 여부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내력벽 철거가 허용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게 이제 내년 초반이라든가 이럴 때 다시 한번 그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신도시 쪽에 영향을 좀 미쳐서 가격 상승에 좀 도움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신도시 같은 것들이 가격이 뭐 많이 올랐죠. 특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장 많이 올랐었던 지역 중에 한 곳인데 그거는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다른 지역에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안 올랐기 때문에 올랐던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오른 금액은 올랐다고 치고 현재에서 앞으로의 그 가격 상승 추이를 보더라도 상승 여력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남 접근성 이 중요하다 보니 판교처럼 이렇게 그 직접 근접형이 아니고서는 서울하고 출퇴근하는 좀 개념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강 이남권 쪽 강남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자체는 지금 어떤 그 정부나 서울시 입장에서 균형 발전을 좀 추진하고 있죠. 균형 발전 추구하다 보니까 개발된 강남, 인프라가 구축된 강남보다는 이 강북 쪽 위주로 좀 개발을 좀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권은 남부 쪽 그리고 이제 북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북한과의 관계로 인해서 일부 지역 파주라든가 이런 쪽에 일부 혜택을 볼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기존의 재건축 같은 게 좀 괜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북쪽 강북 쪽이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강북 쪽도 충분히 좋을 걸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서는 강북 쪽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기 있었던 뭐 과천, 판교, 분당, 평촌 이런 지역에 이제 리모델링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연한이 지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아파트의 변화 같은 거를 봤을 때 아마 서울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 경기도로 빠지면서 수요층이 늘어나는 현상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투자로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만한 곳이 이제 1개 신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